자, 이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작품입니다. 앞에 했던 두 작품은 아마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 중등 때부터 배우죠.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단순한 시어지만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뭐 다양한 주제로 배웠을 거예요. 학교에서는 뭐 순수 애의 추구, 뭐 아니면 또 통일에 대한 염원, 뭐 기타 등등 다양한 주제로 배웠을 겁니다. 근데 역시 이제 이게 가시인데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1967년 작품이라고 발표 작품이라고 쌤이 찍어준 것은 전체 문제의 의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나의 이상사의 추구가 가시에서 어떻게 노래되고 있느냐 이 이야기는 가시가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듯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시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조건을 준 겁니다. 나와 관련해서 해석하라라고 해석의 방향을 준 거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것은 이제 이 시를 해석하는 문학 작품 그 중에 시 해석하는 여러 관점 중에서 반영론적 관점에서 이 시의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야 시는 함축적으로 여러 가지 이 내용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뭐 독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해하고 감상하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깜백행 지식은 다 버리고 작품 자체의 내용에 주목해서 한번 해석해봐라 라든지 아니면 결국 작품이라는 것은 작가의 어떤 이 생애와 사상 표현물 아니냐. 그러니까 작가의 생애와 사상을 고려해서 이 작품의 주제가 뭔지 이야기해봐라. 아니면 역시 그 작가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 작가의 고민, 현실적 고민, 뭐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그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겠니?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작품은 결국 독자가 완성하는 것이다. 작가가 어떤 의도에서 그 작품을 생산했든지 간에 독자에게 다가오는 의미, 그것이 작품의 진정한 주제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 문제는요, 반영론적 관점, 즉 이 시가 생산된 당대 현실 속에서 이 시가 갖는 의미, 요거를 한번 해석해봐라.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왜 그렇게 이제 근데 그런 뜻을 가지되 제 신문은 이렇게 배치한 거예요. 나에는 다양한 이상 추구의 어떤 사례들이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례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정리를 해볼게요. 물론 여기 이상사에는 뭐 이렇게 유토피아라고 하기는 어폐가 있고요. 문맥을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뭐 모든 시대,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현실에 만족하진 않죠. 항상 현실은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현실을 위해서 노력하죠. 그게 이상입니다. 현실은 아니지만 아직 실현된 건 아니지만 우리들이 노력을 통해서든 또는 뭐 기도를 통해서든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바람직한 상태.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주어진 사례가 공자입니다. 춘추 시대를 살았던 공자. 이 공자 같은 경우 살았던 이 소위 이제 이 춘추 시대, 그 뒤에 이어서 이 혼란이 계속되니까 춘추 전국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혼란한 어떤 상황 속에서 정치적 혼란 속에서 당연히 이 시기에는 이 여러 나라들이 후국 강병책을 취한다는 것은 일반 백성들한테 굉장히 괴롭고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농사철에는 쇠 빠지게 이 농사 지어라 해가지고 싹 세금으로 걷어갑니다. 전쟁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군인으로 차출돼서 죽어야 되죠. 그런 그 다음에 전쟁은 끊일 날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각 나라들은 아주 가혹한 행벌로 백성들을 통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한 어떤 일반 백성들에 대한 가혹한 정치, 뭐 이런
속에서 공자는 인의의 정치를 들고 나옵니다. 물론 아무도 안 먹어줬죠. 아무한테도 안 먹히는 인과의. 진정 나라를 다스리는 참된 방법이 뭐냐? 집안에서 부모가 자식들을 기르는 방식으로 군주가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같은 엄격함과 어머니 같은 자애로 그렇게 나라가 다스린다면 어찌 천하가 태평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자, 이 중요한 것,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유교 사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공자의 유교 사상이 관념적인 게 아니라 바로 춘추 시대의 그 혼란한 상황, 각국이 서로 경쟁하고 경쟁이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 상황에서 이 혼란과 이 억압, 고통을 극복하고 좀 더 나은 사회가 되려면 위정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싹트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플라톤이 소개되고 있죠. 이 제시문에 얼핏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죠. 이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입니다. 플라톤은 민주정치를 중후정치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 판단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그렇게 따랐던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가 재판에서 사형을 받습니다. 멍청한 것들에 의해서 말이죠. 그래서 철인정치론을 내세우죠. 가장 바람직한 정치, 사회는 민주정치가 아니라 가장 현명한 자가, 소크라테스처럼 가장 현명한 자가 권력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야 된다. 안 그러고 중후정치, 멍청한 것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봤자 내나 거물이가 거물이 아니겠느냐, 멍청한 결론밖에 떨어지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자기 사상을 이렇게 나름대로 형성하는 배경도요, 역시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치의 혼란상이에요. 요거를 이제 플라톤은 중후정치, 어리석은 이 대중들이 결국은 잘못된 상황으로 사회를 끌고 갈 수밖에 없고 스스로 노예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정의로운 국가, 이 국가론에서 철인정치를 내세웁니다. 이거 역시도요, 요것만 딱 독재자 아니야 이거, 민주주의에 선 거리가 먼 사람이야, 귀족이라서 그러나 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어떤 사상도 어떤 생각들도 그것이 생각되는 어떤 현실적인 배경이 있구나, 이런 맥락에서 보자는 겁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나글의 내용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 이제 이 동학혁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 후기 이 한반도 현실을 봅니다. 안으로는 이제 신분제가 완전히 와해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흔들릴수록 지배계급으로서 양반은 더 가혹한 탄압을 통해서 신분제를 지켜내려고 보수화됩니다. 그리고 서구 열강들은 이제 침략을 서서히 해 들어옵니다. 조선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전혀 시대 현실에 맞지 않는 시대 변화, 근대로 이렇게 사회는 변하고 있는데 반동적인 어떤 그런 정치, 억압은 더 가혹해지고요. 그 다음에 외세의 침탈로 삶은 더욱더 피폐해져 갑니다. 자, 조선 후기 어떤 신분제의 굴레 억압 또는 외세의 침략, 요 속에서 피폐해져만 가는 백성들, 일반 민중들의 삶, 요 속에서 나온 게 바로 인내천, 동학사상입니다.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이 평등사상입니다. 요 배경도 잘 보세요. 신분제, 똑같은 인간인데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다, 이런 생각들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지배한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평등 사상이. 이 평등 사상이 나온 배경이 바로 내부적으로 신분제의 억압, 굴레, 그리고 외부적으로 열강의 침략, 강한 민족에 의한 지배, 피지배, 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평등 사상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동학혁명의 기치가 반봉건 반외시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자, 이렇게 해놓고 잘 보세요. 나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모든 인간은, 모든 시대를 산 인간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그 현실의 문제나 모순을 어떤 식으로든 인식을 하고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이상사회의 모습은 제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이렇게 갑시다 이념이나 이론의 제시, 그 다음에 또 실제 실천적인 노력으로 나왔다. 공자도 여러분 자기의 사상을 펼쳐보려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나에게 한번 정치를 맡겨줘봐라.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아무도 안 먹어주죠.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학원을 차립니다. 공자 학원. 돈도 많이 벌었어요. 학원 해가지고. 근데 공자의 원래 꿈이 이제 그건 아니었을 테니까 이제 자기 시대에는 못하고요. 공자의 제자들에 의해서 한나라 때 비로소 공자의 사상이 국교가 됩니다. 중국을 지배하는 국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공자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완벽한 사회가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공자의 사상은 춘추시대의 이러한 정치적, 현실적 상황을 토대로 한 것이다. 즉 공자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시대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플라톤의 이 사상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동학사상, 동학혁명의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 제대로 하려면도 우리가 그 당대 현실을 알아야 된다. 그런 각도에서 가시를 해석해봐라 라고 문제가 구성이 된 것은, 결국 가시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1960년대 당대 현실 속에서 신동엽이라는 시인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즉 이 작품에 이 작품 속에 반영된 당대 현실을 추리해보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만 요 시 여러분 다 배워서